안녕하세요. 행정멘토 HH 컨설트입니다. 자, 오늘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부 보도 자료에서 2024년 장애인연금이 최대 42만 원으로 이제 받게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이제 우리가 주위에 장애인 가족이나 뭐 친구분이 있으시면은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많이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숫자가 한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이제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분들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인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장애가 없었지만 사고나 뭐 피치 못할 이제 병 등으로 인해서 장애를 겪을 수도 있죠. 이럴 때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리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인연금은 지금 42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누가 받을까요? 당연히 장애인연금이니까 장애인이 받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이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연금법을 보면 장애인이라고 모두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 왼쪽을 봐주시면은 18세 이상 등록 증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선정 기준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무엇이 소득이죠. 소득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중증 장애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원래는 장애인법이 옛날에는 등급이 있었습니다. 1급에서부터 뭐 7급까지였나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등급을 봤을 때 1급부터 이제 2급이나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게 만족을 해야 하고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소득이 하위 70% 이하가 되도록 기준액을 설정하는데 2024년에는 단독 가구는 이제 130만 원이고 그리고 부부 가구는 208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사업이라든지 다른 복지 사업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그리고 또 이제 재산도 소득으로 들어가는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즉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그 금액이 이것보다 아래여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얼마를 받느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2024년도에는 약 42만 원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연금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기초급여고요. 또 하나는 부가급여인데 이제 각각의 이제 목적이 조금씩 달라서 나누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여기 구분에 따라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가급여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기초급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 올랐고 부가급여도 11년 만에 1만 원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득이 70% 이하이다 보니까 원래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는 50% 이하를 말하는데 이것보다 초과하는 사람이 이제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기 차상위 초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부가급여가 3만원으로 다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보다 적은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기초연금 아시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70% 이하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자,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지만 단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게 소득으로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부가급여가
이제 늘어나 있죠. 부가급여를 늘려줍니다. 얼마만큼? 이 줄어든 만큼. 그래서 부가급여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9만원이 아니라 42만 4,810원이 됩니다. 아예 통으로 넣어줬죠. 부가급여까지 합쳤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누가 받느냐라는 걸 봤을 때 여기 제외 대상이 있는데, 제외 대상은 보통 이제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배우자인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제외 대상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연금 신청은 이제 어디서 하느냐? 장애인연금 신청은 뭐 복지 관련해서는 무조건 복지센터를 가시면 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복지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이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되는데요. 자, 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일단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장애인 쪽에 장애인연금이라고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이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이제 밑에서 뭐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모의 계산도 있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에서 장애인연금 한번 뭐 복지 계산도 해보는 것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조금 상식으로 알아둘 만한 내용이라서 함께 살펴봤고요. 혹시라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시면 방문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행정멘토 HH 컨설트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